서울의 밤하늘은 별빛 대신 고층 빌딩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빛을 내뿜는 곳은 단연코 국내 굴지의 재벌. 연수그룹의 강서연 전무가 주최하는 약혼식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였다. 하지만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대기실 안 강서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28번째 생일,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에 명시된 결혼의 마지막 기한이 바로 오늘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연은 연수그룹을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 강유라의 끊임없는 견제, 그리고 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 세력들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언에 따른 상속 자격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했다. 그 조건은 바로 결혼.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일에만 매달렸던 그녀에게 결혼은 너무나도 낯설고 부담스러운 족쇄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착잡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최진우 그놈이 아무래도 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의 말은 절망의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최진우, 정략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남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줄 알았건만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연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아마도 유라나 새어머니 쪽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으리라. 괜찮아요, 아버지. 서연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언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어쩌면 좋으냐. 이대로라면 네가 연수그룹을 온전히 상속받기 어려워진다. 유라와 내 새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 사진들도 알아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대기실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남자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호텔 보안팀 소속인 듯한 그는 김민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부터 소란스러운 대기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한 듯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한쪽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서연은 아주 잠깐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의 시선을 빼앗겼다.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기요,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제안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돈 필요하세요?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재미있다는 듯, 혹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 전무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진심이에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 저와 결혼해 줄 수 있나요? 계약 결혼이에요. 필요한 서류 절차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 드릴게요. 보상금은 원하시는 만큼 드리죠? 5억? 아니 10억이면 될까요? 김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절박함과 불안감, 그리고 일말의 자존심이 뒤섞인 그녀의 표정을 그는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사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그가 김민준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이 호텔 보안팀에 잠입한 것은 순전히 강서연 때문이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강서연은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사람이었다. 그녀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물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10억이라. 김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 인생을 담보로 하는 것 치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요? 서연은 초조해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음. 김민주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강 전무님의 남편 역할이라면
최소한 연수그룹 연간 순이익의 0.1%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담입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해지는 얼굴을 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진지하게 100억 정도면 제 남은 인생을 걸어볼 만하겠네요. 물론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전무님의 완벽한 남편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말이죠. 100억.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연수그룹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단서가 그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좋아요. 100억? 그렇게 하죠. 서연은 결심한 듯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철저하게 내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우리의 관계는 완벽한 비밀로 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거나 선을 넘어선 안 돼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다시 깊고 진지해졌다. 물론입니다. 강서연 씨, 저는 프로니까요. 계약 조건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계약 남편 김민준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그의 손에 감촉이 낯설었다. 이것은 거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다. 파티장에서는 사회자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강서연 전무님과 최진우 사장님을 사회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끊겼다. 최진우 대신. 강서연 전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사람은 이름 모를 보안요원 복장의 남자였기 때문이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와 새어머니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강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약혼자이자 이제 곧 제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합니다. 김민준 씨입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의 파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김민주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서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걱정 말아요. 강서연 씨, 이제부터 진짜 쇼타임이니까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28번째 생일. 그녀는 진짜 사랑 대신 계약 남편을 얻었다. 그리고 그 계약 남편은 상상도 못할 비밀을 간직한 남자였다. 강서연의 폭탄 선언 이후 호텔 스카이 라운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약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어야 할 최진우의 집안 사람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굳어 있었다. 강유라와 새어머니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서연에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강 회장이 간신히 그들을 막아섰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연아, 이게 도대체 무슨... 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연은 그에게 눈짓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연수그룹. 김민주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태연자약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고 마치 오랜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침착함은 서연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호텔 보안 요원이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병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변호사님은 준비되셨겠죠? 서연이 김민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호텔 별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바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서
서연은 순간 그가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기자들과 하객들의 무리를 뚫고 호텔의 다른 쪽으로 향했다. 강유라가 악을 쓰며 그들 뒤를 쫓아오려 했지만 호텔 보안팀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강서연 너 미쳤어. 저런 근본도 없는 놈이랑 뭘 어쩌겠다는 거야. 유라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다. 마침내 도착한 별실에는 서연의 개인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낯선 남자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서연의 단호한 표정에 이내 입을 다물었다. 박 변호사님, 이분은 김민준 씨입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혼인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박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는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돌아와 서류들을 꺼내놓았다. 네, 강 전무님,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몇 장의 서류에 기계적으로 사인을 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옆에서 김민준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그의 필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28번째 생일 자정을 불과 몇 분 남겨두고 강서연은 법적으로 유부녀가 되었다. 상대는 오늘 처음 만난 이름 석자와 직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였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박 변호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축하 드립니다. 강 전무님, 김민준 씨. 서연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서연의 차에 올라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김민준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죠.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머물 방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민준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남의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밤이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가사 도우미는 퇴근한 뒤였다. 서연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준은 마치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그녀를 뒤따랐다. 왼쪽 복도 끝방이 당신 방이에요. 서연이 현관에 서서 말했다. 필요한 건 대부분 있을 테니 알아서 사용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일 아침에 말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그에게 집 안에서의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듯 덧붙였다. 그리고 명심해요. 이건 철저한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거.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존중해야 하고 불필요한 접촉이나 관심은 사양하겠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강서연 씨, 저는 제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영준님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이죠. 그의 능글맞은 말투가 또다시 서연의 신경을 건드렸다.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김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전화를 받았다. 네, 조 비서님.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네, 지금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조 비서 아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전화를 끄는 김민주는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저, 강서연 씨. 갑작스럽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실렸다. 사실 제게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아이라고요? 김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네. 4살 된 아들입니다. 이름은 하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이는 바람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금 제 동료가 잠시 맡아주고 있는데 곧 이리로 데려올 겁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계약 남편을 구했더니 이제는 애 딸린 유부남이었단 말인가? 이것은 계약 조건에 없던 내용이었다. 김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요. 아이가 있다는 말은 왜 미리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진정하세요. 강서연 씨. 김민주는 차분하게 그녀를 달랬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준이 엄마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그동안 저 혼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제 사정이긴 하지만 오늘 약혼식장에서 강 전무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하준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이 계약이 성공하면 하준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의 변명 아닌 변명은 서연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계약을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민준이 나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말끔한 남자가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김민준을 보자마자 아빠하고 외치며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남자는 김민준에게 아이의 작은 가방을 건네고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사라졌다. 박지훈의 개인 비서인 조민규였다. 그는 자신의 회장님이 벌이는 이 기상천외한 연극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회장님의 깊은 마음에 감탄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박하준이라고 불린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하준이는 동그랗고 큰 눈으로 서연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망울은 놀랍도록 김민준을 닮아 있었다. 하준아, 인사드려. 이분은 이제부터 아빠랑 같이 살게 될 아주 예쁜 이모님이셔. 김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배시시 웃으며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예쁜 이모,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준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난만 그 자체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황당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당혹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28번째 생일은 이렇게 계약 남편과 그의 4살 빼기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앞으로 그녀의 삶에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펼쳐질지 서연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낯선 남자와 아이는 그녀의 삶의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낯선 인기척에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인 탓에 머리는 지끈거렸고 온몸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어젯밤의 황당한 사건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거실에서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계약 남편, 그리고 그의 아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김민준과 박하준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듯한 아침 식사였다. 하준이는 작은 손으로 포크를 쥔 채 김민준이 잘라주는 계란을 열심히 받아먹고 있었고 김민준은 그런 하준이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여느 평범한 부자의 아침 풍경과 다를 바 없어. 서연은 순간 자신이 이 집의 이방인이 된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일어났어요. 강서연 씨 김민준이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준이도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더니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로 우물거리며 인사했다. 이모. 안녕하대요. 서연은 짧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등장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다. 아침은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김민준이 약간 쑥스러운 듯 말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서연은 식탁으로 다가가 커피를 따랐다.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 식사 준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민준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하준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하준이는 끊임없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이모는 왜 밥 안 먹어요? 계란 맛있어요. 이모는 공주님 같아요. 우리 아빠는 왕자님인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들은 서연의 단단한 방어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준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마주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곤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오늘 있을 이사회 회의 준비를 위해 서재로 향했다. 연수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어젯밤 급하게 준비한 김민준의 신상 관련 서류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오늘 회사에 저도 같이 가야 합니까? 어느새 다가온 김민준이 물었다. 그는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마저도 그의 다부진 체격을 숨기지는 못했다. 물론이죠.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 내 남편이니까. 이사회에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야 해요. 옷은 이걸로 갈아입어요. 그녀는 어젯밤 비서에게 급하게 지시해 준비시킨 남성 정장 한 벌을 그에게 건넸다. 최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렴해 보이지도 않는 적당한 가격대의 무난한 디자인이었다. 적어도 호텔 보안요원 복장보다는 나을 터였다. 김민주는 말없이 정장을 받아들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연수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의 시선이 서연과 그녀의 옆에 선 낯선 남자에게 쏠렸다. 어젯밤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소동은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오늘은 아버지인 강 회장도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회장실에서 만난 강 회장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저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냐 제정신인 개냐 아버지.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연수그룹을 지켜야죠. 강 회장은 김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이윽고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김민준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양옆으로 연수그룹의 주요 이사진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강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주주총회 의장석에 앉아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준비된 발언을 시작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신상 변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더불어 연수그룹의 미래에 대한 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는 어제부로 여기 계신 김민준 씨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사람이 누군데 어젯밤 약혼식장에서 언니 손잡고 나타났던 그 경호원 아냐?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언니는 연수그룹의 후계자라고.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듯 웅성거렸다. 유라의 어머니인 윤 여사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니? 연수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의 신랑감이 고작 저런 사람이라니. 우리 가문의 체면이 뭐가 되겠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여러분. 저는 강서연 씨의 남편 김민준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 평범한 호텔 보안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연수그룹의 후계자인 강서연 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배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김민주는 유라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서연 씨에게
그리고 연수그룹의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경영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진실해 보여서 서연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남자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강서연 씨는 지난 몇 년간 연수그룹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앞으로도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가장 충실한 지지자로 그녀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연수그룹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의 말은 화려하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솔함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몇몇 중립적인 성향의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물론 윤 여사와 그녀를 따르는 이사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혼을 문제 삼기는 어려웠다. 강 회장은 복잡한 심경을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어찌되었든 서연이가 유언의 조건을 충족한 것은 사실이오. 김민준 씨의 말처럼 이제 서연이가 회사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것이오. 그렇게 이사회는 폭풍 같았던 논쟁 끝에 일단락되었다. 서연은 정식으로 연수그룹의 상속권을 인정받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김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덕분이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서연은 복잡한 눈으로 김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앞서 걷고 있었다. 단순한 계약 관계로만 생각했던 남자. 하지만 오늘 이사회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정말 누구일까? 그리고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서연은 앞으로 그와 함께할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강서연과 김민주는 다시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다. 하준이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와 김민준의 다리에 매달렸고 서연에게는 예쁜 이모, 회사에서 안 힘들었어요 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질 뻔한 것을 애써 참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김민준 씨.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사회를 그렇게 순조롭게 넘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신 덕분에 일단 급한 불은 껐네요. 김민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서연 씨. 계약 조건에도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아내를 지원하는 것. 그의 대답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연의 마음을 건드리는 구석이 있었다. 다음 날부터 강서연은 연수그룹의 대표이사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특히 그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연수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었다. 이는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성공한다면 연수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막대한 초기 투자 자금과 핵심 기술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다. 국내외 주요 은행들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술 제휴를 논의하던 몇몇 해외 기업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강유라와 윤 여사 측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실현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했다. 대표님, 이번에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침통한 얼굴로 보고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 해원그룹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듯합니다. 해원그룹이 이 정도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원그룹, 국내 재계 서열 1위,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자랑하는 초일류 기업. 해원그룹의 박지훈 회장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투자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만약 해원그룹이 연수 스마트 에코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면 다른 투자자들도 앞다투어 참여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해원그룹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다. 서현 역시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박지훈 회장은커녕 담당 실무자와의 미팅조차 잡기 어려웠다. 며칠 밤을 새우며 해결책을 고민하던 서현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늦은 밤, 홀로 서재에서 복잡한 사업 계획서를 뒤적이던 그녀의 귀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김민준과 하준이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이모는 왜 맨날 그렇게 바빠요? 하준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음, 이모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 하준이가 사는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준이가 이모를 많이 응원해줘야 해. 김민준의 다정한 목소리.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재 문틈으로 그들을 훔쳐보았다. 김민준은 하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하준이는 그의 품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괭한 얼굴로 식탁에 앉자 김민준이 무심한 듯 말을 건넸다. 어젯밤에 서재불이 계속 켜져 있던데 혹시 회사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에게 회사 일을 상의할 생각은 주어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의 차분한 눈빛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요. 자금 조달이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특히 해원그룹 같은 대형 투자자를 잡아야 하는데 그쪽은 워낙 콧대가 높아서 김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해원그룹이라 제가 예전에 보안 관련 업무로 그 회사에 몇 번 출입한 적이 있는데 듣기로는 박지훈 회장이 젊은 인재들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는 더욱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알죠? 그냥 오며 가며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혹시 모르니. 해원그룹 산하에 있는 신기술 투자 전문 자회사 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HTW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대기업 본사보다는 그런 자회사들이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HW 이노베이션. 서연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즉시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HW 이노베이션이 실제로 연수그룹의 스마트 에코시티 프로젝트와 유사한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며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서연은 즉시 HW 이노베이션 측과 접촉했고 놀랍게도 미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연수그룹의 프로젝트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고 며칠간의 실무 협상 끝에 마침내 거액의 투자 계약이 성사되었다. 해원그룹의 자회사가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앞다투어 투자 의사를 밝혀왔다. 연수 스마트 에코시티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가장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순조로워서 서연은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민준의 우연한 조언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와인 한 잔을 들고 김민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은 하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말해준 HW 이노베이션 덕분에 프로젝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당신의 그 우연한 정보가 결정적이었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해봐요, 김민준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단순한 호텔 보안 요원이 해원그룹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잘 알 리가 없잖아요. 김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속내를 읽기 어려웠다.
글쎄요, 강서연 씨. 세상에는 가끔 그런 우연도 있는 법입니다. 아니면 제가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나요? 그는 서연의 와인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중요한 건 결과 아닐까요? 연수그룹의 프로젝트가 잘 해결되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의 능글맞은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남자. 김민준. 그는 단순한 계약 남편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져다준 성공적인 결과와 알 수 없는 든든함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강유라와 윤 여사는 자신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서연이 보기 좋게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듣도 보도 못한 회사라더니. 그게 해원그룹 자회사였다니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그 김민준이라는 놈. 뭔가 이상해. 단순한 경호원 같지가 않아. 윤 여사의 눈빛도 차갑게 빛났다. 아무래지 저놈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구나. 강서연이 저렇게 쉽게 물러설 애가 아니지. 하지만 괜찮다. 유라야,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으니 저들의 약점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연수그룹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HW 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이후 강서연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연수 스마트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던져준 정보는 너무나도 결정적이었다. 서연은 남몰래 비서를 시켜 김민준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직 호텔 보안 요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싱거운 보고뿐이었다. 그의 과거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김민준은 여전히 서연의 집에서 계약 남편이자 하준이의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준이의 식사를 챙겼고 서연이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놓곤 했다. 그의 요리 솜씨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가 차려주는 음식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준이는 이미 서연을 예쁜 이모라고 부르며 곧잘 따랐고 서연 역시 아이의 해맑은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이 어색한 동거는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이 모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김민준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 강서연 씨.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예기치 못한 가족이라도 등장하려는 걸까? 사실은 제 어머니께서 오늘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잠시 저희 집에 들러 당신과 하준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으실지요?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라니. 그것도 계약 남편의 어머니,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 그녀는 아직 김민준이라는 남자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어머니까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요, 서연은 마지못해 되물었다. 갑자기 왜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김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불편하시다면 제가 잘 말씀드려... 아니에요.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어차피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이상 시어머니의 방문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오신다고 하던가요? 아마 1시간 안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조인종 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어머니 박화영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박 여사는 사진으로만 보던 온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넘치는 인상의 여인이었다. 값비싼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평범한 배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김민준이 평소보다 더 깍듯한 태도로 어머니를 맞이했다. 오랜만이구나. 아들, 그리고 이분이 네가 말한 새아가씨냐? 박화영 여사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강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서연 씨, 우리 아들이 워낙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박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한 힘이 느껴졌다. 그때 거실에서 놀고 있던 하준이가 달려와 박 여사의 다리에 매달렸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박 여사는 하준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우리 하준이 잘 있었어. 아빠 말 잘 듣고. 내 하준이는 씩씩해요. 그리고 예쁜 이모도 하준이한테 잘해줘요.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박 여사는 서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하준이가 서연 씨를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다행이야. 저녁 식사는 서연의 집에서 함께하기로 했다. 서연은 가사 도우미에게 급히 연락해 저녁 준비를 부탁했고 김민주는 어머니와 하준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에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의 행동이 서연에게는 신선하면서도 의아하게 느껴졌다. 저 남자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왜 저렇게 긴장하는 걸까? 식사 시간 내내 박화영 여사는 서연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서연이 김민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등등. 서연은 미리 김민준과 짜 맞춘 대로 적당히 둘러대며 대답했지만 박 여사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 민준이가 속이 깊고 전기 많은 아이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걱정이었는데 서연 씨처럼 현명하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박 여사가 서연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김민주는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간간히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영락없는 효자 아들이었고 서연에게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해야 했다. 그의 어색한 연기를 지켜보는 것은 서연에게 또 다른 고역이었다. 어머니, 서연 씨는 회사 일로 많이 바쁘고 피곤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물어보시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말렸다. 알았다. 알았어. 이 어미가 너무 주책을 부렸구나. 박 여사는 웃으며 하준이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박 여사는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작은 보석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새아에게 물려주라는 유언이 있었거든. 부디 간직해 주렴. 서연은 망설였지만 박 여사의 단호한 눈빛에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다. 상자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비취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평범한 호텔 보안요원의 어머니가 건네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했다. 박화영 여사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손에 들린 비취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김민준의 어머니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김민준은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어머니께서 원래 좀 적극적인 분이셔서 오늘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멋쩍은 듯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조순분 같았어요. 하준이도 할머니를 많이 따르는 것 같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꽤 고상해 보이시던데.
김민준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십니다. 예전에는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소일거리나 하시면서 지내시죠. 거짓말, 서연은 직감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 비취 목걸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며느리에게 선뜻 건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강서연은 오늘 밤 또다시 잠 못 이루게 될 것 같았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박화영 여사의 방문 이후 며칠간 강서연의 집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서연은 여전히 김민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그의 한결같은 태도와 하준이의 존재는 그녀의 날카로운 경계심을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었다. 김민준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고 때로는 무심한 듯 던지는 그의 한마디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대학 총동문회로부터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다.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는 연수그룹의 대표이사로 막 취임한 만큼 대외적인 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비서실의 조언에 따라 참석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 당신도 같이 가야겠죠. 서연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한 듯 김민준에게 물었다. 어쨌든 그는 서류상으로나마 그녀의 남편이었으니까. 김민준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네. 강서연 씨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의도를 읽어내려 애썼다. 동문회가 열리는 날, 서연은 오랜만에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박화영 여사가 선물한 비치 목걸이를 착용했다. 영롱한 초록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김민주는 서연이 준비해준 말끔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잘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웬만한 영화배우 못지않게 멋있어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 행사장은 국내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동문들로 북적였다. 서연이 김민준과 함께 등장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강서연의 갑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그 상대가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대학 시절 그다지 가깝지 않았던 동기들이 과장된 반가움을 표시하며 다가왔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은 서연 씨 남편 되시는 분. 네, 제 남편 김민준입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김민준을 소개했다. 김민준은 예의 바르게 그들에게 인사했다. 잠시 후 불청객이 등장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강유라가 최진우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최진우는 약혼식 파토 이후 처음 마주하는 서연의 얼굴을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어머, 언니도 왔네. 강유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목에 걸린 비취 목걸이에 잠시 머물렀다. 그 목걸이, 꽤 화려하네. 언니 취향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지 꼭? 어디서 급하게 구한 가짜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라의 비아냥거림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 조심해, 유라야. 이건 어머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야. 어머님, 그 경호원 아저씨네 어머니 말하는 거야. 유라가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경호원 월급으로 이런 걸 살 수 있기나 해.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유리알 같은데 우리 연수그룹 대표이사 체면에 이런 걸 걸치고 다니면 어떻게 망신스럽게. 강유라는 마치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연의 목걸이로 손을 뻗었다. 어디 한번 자세히 좀 볼까 손대지 마. 서연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유라의 손톱이 목걸이의 연결 고리 부분을 긁었고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연결고리 부분이 망가져 버렸다. 어머나, 어떻게 강유라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가증스럽게 외쳤다. 언니, 목걸이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역시 싸구려는 어쩔 수 없나 봐. 주변의 시선이 온통 그들에게 쏠렸다. 서연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유라, 너 지금 이게 무슨... 왜 그래? 언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저런 가짜 목걸이 하나 부러졌다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유라가 오히려 큰 소리쳤다. 그때였다. 김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떨어진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주워 들고는 망가진 연결 고리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유라 씨,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목걸이는 당신이 함부로 가짜니 싸구려니 평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 이봐요. 경호원 아저씨, 주제 파악 좀 하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유라가 비웃으며 대꾸하려던 순간 그 목걸이는 제가 제 며느리에게 직접 선물한 것입니다. 갑자기 들려온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박화영 여사가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동문회 명예 고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다. 박 여사의 등장에 강유라는 물론이고 서연조차 깜짝 놀랐다. 박화영 여사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와 김민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유라를 쏘아보았다.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무례하고 경솔한가. 보는 눈도 없이 함부로 남의 물건을 평하고 심지어 망가뜨리기까지 하다니. 이 목걸이가 어떤 물건인지 알기나 하는가. 강유라는 박 여사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박 여사는 목걸이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다. 이것은 청나라 황실에서만 사용되던 최상급 비취로 만들어진 것이며 당대 최고의 장인이 수십 년에 걸쳐 조각한 작품이다. 현재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물건이지. 이런 귀한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대했으니 그 무지함과 경솔함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경악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강유라와 박화영 여사, 그리고 서연과 김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화영 여사는 김민준에게 목걸이를 다시 건네며 말했다. 민준아, 나중에 제대로 수리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서연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였다. 강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수습할 방법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최진우는 이미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뒤였다.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목걸이를 자신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습니까? 강서연 씨 많이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박화영 여사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녀의 말들, 그리고 김민준의 알 수 없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강유라는 제대로 망신을 당했고 자신은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남자, 김민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박화영 여사,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우연과 행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동문회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김민준의 단단한 팔과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지도 모른다고. 대학 동문회에서의 비취 목걸이 소동은 강서연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김민준의 어머니, 박화영 여사의 예기치 않은 등장과
그녀가 보여준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준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들. 서연은 그날 이후 김민준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려 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돈으로 맺어진 계약 남편일 뿐이니까.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김민주는 변함없이 성실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서연이 회사 일로 바쁠 때면 하준이를 살뜰히 챙겼고, 가끔은 서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서재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의 그런 배려들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하준이는 이제 서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예쁜 이모, 같이 놀아요를 외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서연 역시 그런 하준이의 재롱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이 평소와 달리 조금 들뜬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강서연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음, 가보면 압니다. 아주 놀라운 곳이니까요. 김민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서연을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명성이 자자한 로열 팰리스회 모델하우스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곳에서 서연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민준이 과거에 근무했던 호텔의 모기업 해원그룹에서 진행한 장기근속 우수사원 특별주택 분양 추첨에서 김민준이 1등으로 당첨되어 로열 팰리스의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분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다 당첨이라고요. 이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는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상위 0.1%를 위한 꿈의 주택이었다. 그런 곳을 전직 호텔 보안 요원이 그것도 추첨으로 당첨되었다니. 이건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네.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그냥 재미삼아 응모했던 건데 이런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강서연 씨와 하준이를 만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복덩이들이시죠. 그는 서연과 하준이를 보며 너스레를 떨었다. 분양 담당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서연에게 당첨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고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명백한 사실이었다. 서연은 김민준과 함께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았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내부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파노라마 정형,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 개인 수영장과 영화관까지 갖춘 그야말로 궁궐 같은 공간이었다. 하준이는 넓은 거실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아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진짜요를 연발했고 김민주는 그런 하준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걸 정말 당신이 당첨된 거라고요.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연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네, 그렇다니까요. 김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저도 강남에 자가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로 말이죠. 인생 한 방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천진하게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기쁨은 너무나도 순수해 보여서 연기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한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혹시 이것도 박화영 여사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한 결과는 아닐까? 김민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서연이 물었다. 설마 여기서 살 생각은 아니겠죠? 음, 글쎄요. 김민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강서연 씨만 괜찮다면 우리 세 식구 여기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준이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고 아니면 엄청난 가격에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거나 아니면 월세를 놓아도 매달 엄청난 수입이 생기겠죠.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는 능글맞게 웃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도 생겨났다. 그와 함께 이런 곳에서 산다는 상상, 위험하면서도 짜릿한 느낌이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강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 당첨 소식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다. 말도 안 돼. 그깟 경호원 놈이 어떻게 로열 팰리스셔. 분명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유라는 당장이라도 해원그룹에 쫓아가 따질 기세였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이 일에 배후를 캐보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공정한 추첨 결과라는 답변뿐이었다. 유라의 질투심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서연과 그 옆에 붙어있는 김민준이라는 놈은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술술 풀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김민준은 서연에게 로열 팰리스의 정식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입주할 수 있고요. 그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주말에 하준이랑 같이 새 집 구경 한번 더 가실래요? 인테리어도 좀 보고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살게 될 집.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김민준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이 기묘한 결혼 생활이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곁에 있을 때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안정감과 설렘은 대체 무엇일까? 서연은 복잡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생각해보죠. 그녀의 대답에 김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야경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듯했다.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서연은 어쩌면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조금씩 그려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 당첨이라는 기적 같은 행운은 강서연과 김민준의 관계에 또 다른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서연은 여전히 김민준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안정감과 그가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들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특히 하준이라는 존재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김민준의 제안대로 세 사람은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다시 한번 방문했다. 아직 가구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지만 하준이는 자기 세상이라도 만난 듯 신나게 뛰어다녔고 서연과 김민준은 그런 하준이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다. 여기는 하준이 방으로 하면 좋겠어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고 서연이 한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집에서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네요. 하준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김민준은 서연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쪽 서재는 강서연 씨가 쓰시면 되겠어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 일하다가도 가끔 멋진 풍경을 보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펜트하우스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 그들은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고 하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로 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아래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만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행복을 쉬기라도 하듯 어둠 속에서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들 앞을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가로막은 것이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불량한 태도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신들, 누구요? 김민준이 하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서연도 긴장감에 몸이 굳었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한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용히 경고를 좀 하라고 해서 말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얌전히 회사 일에서 손 떼시는 게 어때 강유라. 혹은 윤여사의 짓이 분명했다. 서연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비켜. 김민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다. 내 아내와 아이에게 송긋 하나라도 되면 그땐 당신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평소에 능글맞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서연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 순간 김민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해서 서연은 눈으로 쫓아가기조차 어려웠다. 전직 호텔 보안 요원이라고는 믿기 힘든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 같은 몸놀림이었다. 순식간에 남자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이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악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찰나의 순간 김민준이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의 팔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다. 김민준은 고통을 참는 듯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마지막 남은 괴한의 복부를 걷어차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연을 돌아보았다. 괜찮습니까? 강서연 씨 다친 곳은 없고요. 하준이는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팔에서 피가... 서연은 그의 팔뚝에 깊게 베인 상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준이는 겁에 질려 김민준의 다리를 꼭 붙들고 울먹이고 있었다. 김민준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괴한들은 이미 도망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하준이를 안아들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차로 가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의 위험천만한 상황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김민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팔에서 흐르던 붉은 피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김민준의 상처를 살폈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었고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에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예전에도 가끔 있던 일이라 익숙합니다. 김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예전에도 가끔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피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제를 뿌린 뒤 능숙하게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다정했다. 김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하준이를 재우고 나온 김민준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민준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과 하준이를 지키는 건 이제 제 책임이니까요. 계약 조건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서연이 진지하게 물었다. 단순히 계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깊고 그윽하게 빛났다. 글쎄요. 어쩌면 강서연 씨 말대로 저에게는 계약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제가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확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김민준의 상처가 걱정되어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미간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일까?
의상의 어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하루가 지나고 서연과 김민준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의지하며 피어난 작은 감정의 싹은 그들의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난번 불의의 습격 사건 이후 강서연과 김민준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연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졌던 김민준의 모습과 그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어떤 책임감,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김민준 역시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서연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그녀의 따뜻한 내면을 발견했고, 하준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녹이는 사랑스러운 매개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유라와 윤여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연수 스마트 에코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박화영 여사와의 예기치 않은 친분 과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 당첨까지. 강서연과 그 옆에 김민주는 마치 모든 행운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였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이 김민준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언니 강서연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강서연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꼴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 김민준이라는 놈. 분명 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꼬맹이 그 아이만 없애면. 윤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유라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저 아이가 김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자 어쩌면 강서연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지. 모녀는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검은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진우를 다시 한번 이용하기로 했다. 최진우는 이미 강서연과의 약혼 파투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윤 여사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며칠 뒤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김민주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서연은 회사 일로 외출 중이었다. 하준이는 신나게 비둘기를 쫓아다녔고 김민주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공원 한쪽에서 불이야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준 역시 반사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다. 그가 다시 하준이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하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준아 김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미친 듯이 하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바로 앞에서 제잘거리던 아이였다. 공원의 소라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피운 작은 모닥불 때문이었고 그 혼란을 틈타 누군가가 하준이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능글맞음이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분노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지금 당장 공원 주변 CCTV 전부 확인하고 모든 출구를 봉쇄해 회장님 직속 경호팀 전원 비상소집 검은색 세단 차량 번호 특정해서 추적 시작해 10분 내로 못 찾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투는 김민준이 아닌 해원그룹 총수 박지훈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공원 주변을 헤매며 하준이를 찾았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한편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집과 김민준의 부재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서연 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진우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누구시죠? 하준이는 어디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하하,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 네, 그 잘난 계양 남편의 아들놈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아이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내일 오전까지 연수그룹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보유 지분 전부를 강유라 씨에게 양도한다는 각서에 사인하도록 해. 물론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할 생각은 많은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이 귀여운 꼬마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니까. 협박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준이가 유괴되었다. 유라와 새어머니. 그리고 최진우의 짓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민준이 땀에 젖은 채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준이가 없어졌어요. 서연 씨,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협박 전화의 내용을 알렸다. 김민준의 눈빛이 순간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강유라.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서연은 김민준의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그의 분노에서 어떤 희망을 보았다. 이 남자는 결코 하준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죠? 민준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김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들이 하준이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냉철함을 되찾아 있었다. 강서연 씨, 지금부터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하준이는 제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오직 김민준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민준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서연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사령관처럼 보였다. 일단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김민준이 서연에게 말했다. 제가 사람들을 풀어 하준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안 강서연 씨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들과 협상하는 척 해주십시오. 절대 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유라와 새어머니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지만 하준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억눌렀다. 김민준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놀림은 현란했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위성지도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호텔 보안요원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정보 분석가처럼 혹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정말 하준이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하준이의 생사가 걸린 위험한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서연의 집 서재는 하룻밤 사이에 첨단 기술로 무장한 비밀 작전 지휘 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김민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갔고 화면에는 복잡한 위성 지도와 암호화된 통신 기록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CCTV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불안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가 사용하는 기술과 그가 내리는 지시들은 평범한 호텔 보안 요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찾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김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준이는 최진우 그 자식의 별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서연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외딴산 중턱에 위치한 고급 별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별장 주변에는 검은색 차량 몇 대가 감시하듯 서성이고 있었고 간간히 건장한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최진우, 그 인간이 정말 강유라와 윤여사도 배후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제가 가겠습니다. 하준이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을 구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만 보낼 수는 없었다. 아니, 하준이는 이제 그녀에게도 단순한 계약 남편의 아들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서연 씨, 알아요. 하지만 하준이가 위험한 곳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제 역할을 해야죠. 김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시에 따라 서연의 집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듯한 검은색 차량 2대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진우의 별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고 김민주는 눈을 감은 차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다. 별장 근처에 도착하자 김민주는 서연에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강서연 씨는 차 안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조 비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건 하준이와 당신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주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민첩하고 은밀해서 서연은 그가 정말로 사라진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입.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별장 안에서는 희미하게 다투는 듯한 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지금입니다. 조 비서와 함께 들어오십시오. 하준이는 무사합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조민규 비서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조 비서는 어느새 나타나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은 온통 부서진 가구와 집기들로 아수라장이었고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민준이 하준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서 있었다. 하준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최진우는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하준아 서연이 달려가 하준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 무서웠어요? 괜찮아, 하준아.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은 아이를 다독이며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마지막 발악처럼 품에서 칼을 꺼내 서연과 하준이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위험해 김민준이 외치며 몸을 날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준 씨 서연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김민준은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제압하고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하얀 셔츠를 빠르게 적셨다. 아빠 아빠 하준이가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김민준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다.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고 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안 돼요,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제발. 조민규 비서가 어느새 다가와 쓰러진 괴한들을 제압하고는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 비서는
지금 김민준을 뭐라고 부른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김민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빨리,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서연이 울부짖었다. 조비서는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어딘가로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별장 주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최진우와 나머지 괴한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간 뒤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김민주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갔다. 서연은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축 늘어진 김민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물든 셔츠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다. 병원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VIP 병동 전체가 비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연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김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서연은 초조하게 수술실 앞을 서성였다. 그때 조민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강서연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니, 김민준 씨께서 대표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또다시 그 호칭이 나왔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조비서를 바라보았다. 김민준 씨는 대체 누구죠? 그리고 왜 모두들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민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분의 진짜 성함은 박지훈 해원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박지훈 해원그룹 회장, 그녀의 계약 남편, 하준이의 아빠라고 믿었던 김민준이 바로 그 미다스의 손, 냉철한 카리스마의 젊은 총수 박지훈이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엄청난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이 깜빡이며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조민규 비서의 입에서 나온 박지훈, 해원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강서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김민준, 하준이 아빠, 그녀의 계약 남편, 자신을 위해 칼을 맞고 쓰러진 그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해원그룹의 총수 박지훈이었다니.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죠? 민준 씨는? 민준 씨는 그냥 평범한 호텔 보안 요원이었어요. 어떻게? 조민규 비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하지만 사실입니다. 김민준이라는 신분은 회장님께서 강 대표님 곁에 머무르기 위해 만드신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의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던 태도, 그의 놀라운 싸움 실력, 연수그룹의 위기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났던 도움의 손길들, 박화영 여사의 고고한 기품과 값비싼 비취 목걸이, 그리고 로열 팰리스 펜트하우스 당첨이라는 허무맹랑한 행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바보였다.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 모든 것을 믿어버린 자신이 한심하고 또 한심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술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박지훈, 아니 김민준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 고통을 참던 미간, 그리고 자신을 향해 괜찮다고 말하던 희미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앞 복대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준이는 조민규 비서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뜬 눈으로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박화영 여사였다. 그녀는 조금 전 동문회장에서 보았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창백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황급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해원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지훈이는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냐? 박화영 여사는 조민규 비서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김민준의 어머니가 아닌 해원그룹 회장 박지훈의 어머니였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사모님,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 비서가 침통하게 대답했다. 박화영 여사는 그제야 서연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서연아. 아니, 강 대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우리 지훈이가 왜 저렇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화영 여사의 슬픔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이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박지훈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화영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서연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상처가 깊고 출혈이 많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의 의지가 강하니 잘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박지훈은 곧바로 VIP 병동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는 그의 모습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능글맞고 때로는 어설퍼 보이던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총수 박지훈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 앞 간이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박화영 여사는 며느리를 대하듯 그녀를 살뜰히 챙겨주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조민규 비서는 최진우를 비롯한 유괴범들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강유라와 윤 여사에 대한 조사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런 소식조차 지금의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박지훈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박화영 여사와 의료진이 먼저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잠시 후 서연도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병실 안. 박지훈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그녀의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몸은 괜찮아요 아주 한참 만에. 그녀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아직 살아있네요.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하준이는 무사한 거죠. 네. 하준이는 괜찮아요. 지금 어머님과 함께 있어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김민준 씨라고 부를 수 없었다. 하지만 박지훈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어색하고 낯설었다. 왜 그랬어요? 마침내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왜 나를 속인 거예요? 해원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위험한 연극까지 하면서 내 곁에 있었던 거죠. 박지훈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 안에는 어떤 변명이나 거짓도 없어 보였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다가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박지훈의 충격적인 고백.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하게 그녀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수술실 앞을 밝혔던 붉은 등처럼 그들의 관계 또한 위태로운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 듯했다. 박지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강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서연에게 박지훈은 힘겹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건 20해 하고도 몇 년 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추억을 더듬는 듯했다. 저는 그때 집안 사정으로 잠시 길 위에서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고팠고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죠. 어느 날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혼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어요. 서연 씨.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했지만 아직은 희미했다. 저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했죠. 박지훈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가 가방을 낚아채려던 순간 당신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도둑놈 하고 소리치면서요. 아주 야무지고 당찬 아이였죠.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희미했던 기억의 편린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 작은 남자아이, 그리고 매서웠던 자신의 손찌검.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당신은 제 행색을 보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따뜻한 빵과 우유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죠. 이거 먹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배고프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박지훈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그때 당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어둠 속에 있던 제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만나 그때의 고마움을 갚고 이 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을 위해 헌신했는지,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곁을 지켰는지. 그것은 단순한 계약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작은 소녀가 베풀었던 온정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길고 긴 순애 보였던 것이다. 기억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당신이었군요. 네, 바로 저였습니다. 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후로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연수그룹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당신 곁으로 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해원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키워낸 것도 어쩌면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김민준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당신에게 다가간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부잣집 도련님들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뒤였다. 그 자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차올랐다. 바보. 바보 같아요. 박지훈 씨.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 씨.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 모든 행동은 오직 당신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박지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박지우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퇴원과 함께 강유라와 윤여사 그리고 최진우의 악행도 만천해 드러났다. 그들은 하준이 유괴 및 살인 미수 그리고 연수그룹 경영권 찬탈 시도 등의 혐의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연수그룹은 강서연 대표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해원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서연과 박지훈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그들이 처음 계약 남편과 고용주로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던 그리고 하준이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던 서연의 집 정원에서 열린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준이는 멋진 화동이 되어 두 사람의 결혼 반지를 전달했고 박화영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빌었다. 조민규 비서를 비롯한 해원그룹과 연수그룹의 임직원들도 진심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아니, 이젠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 박지훈이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첫사랑 도둑놈 씨. 앞으로 평생 내 옆에서 나만 지켜줘야 해요. 알았죠? 물론입니다. 나의 유일한 여왕님. 박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났지만 진실된 사랑의 약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 자체가 아주 오래전 공원에서 시작된 한 편의 동화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동화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다.